얼마 전에 졸업생이 한번 찾아왔는데요. 그 졸업생이 이제 고등학생이 된 졸업생인데 와가지고 이제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생 고민은 이제 뻔하잖아. 이제 첫 번째 공부, 두 번째 이제 친구, 세 번째 부모님, 뭐 그다음 네 번째 뭐 애인,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있으면 이제 이성 친구에 관한 이야기. 그럼 이 2, 3, 4번은 사실 이제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 모두 고등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 의문점인 사항이죠. 이제 어려워하는 이야기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때 얘기한 게 이제, 야, 내가 매년 3월 달마다 니네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냐? 공부는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걸 까먹었을 테고, 다음에 또 자기 딴에는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찾아왔겠죠. 그래서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반이었던 친구들은 3월 초면 항상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들인데, 그것들을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비슷하지만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고등학생들이라면 늘 중학생이라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학생으로 살아간다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문점, 그리고 이제 드는 생각. 첫 번째, 공부하기 싫죠. 예,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다 보면 이제 화가 난다고. 화가 나면서 이제 그런 생각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도대체 이놈의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 짜증나게. 그렇죠. 선생님도 몇십 년 전에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했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안 해도 됩니다. 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부터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공부 안 한다고 쳐. 그럼 너 뭐 할 거야? 공부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많은 애들이, 얼마 전에도 요즘 뉴스 기사에도 계속 나왔던 건데, 몇 년째 우리 아이들의 꿈 1위가 유튜버죠. 유튜버. 그다음 뭐 2위가 교사라는데, 나는 그건 확실히 그렇게 맞는 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위 교사, 3등이 뭐 운동선수, 그 다음에 또 상위권에 항상 들어있는 게 프로게이머. 예. 좋아. 그럼 뭐 다 좋단 말이야. 나는 공부 안 하고 저는 게임 할 거야. 프로게이머 할 거예요. 혹은 뭐 저는 유튜브 할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 상관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야? 그치. 니네가 교과서 보고 외우고 시험 보는 이런 학교에서 하는 이런 공부를 얘기하는 거죠. 게이머가 되려면 게임 공부는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전략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유튜버가 되려면 내가 컨텐츠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자기 분야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거 빼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하는 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 교과서 가지고 하는 공부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 공부를 안 할 거면은, 그럼 넌 도대체 뭐 할 거냐고. 저 유튜브 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할 겁니다. 그래, 좋아.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네가 직업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럼 너의 직업은 현재는 무슨, 너 나중에 이제 뭐 어디다가 나 이력서 같은 거 쓰다거나 할 때, 혹은 가족관계 막 이런 거 쓸 때 보면은 직업란이라고 있는 칸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너 뭐라고 쓰냐고. 도대체 대학생 때까지 다 똑같아요. 학생이라고 쓴다고. 학생. 예, 학생이라고 쓰고. 학생이면 너 뭐 해야 되는데? 자기 직업이 학생이야. 그럼 직업에 따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학생이 해야 될 일은 뭐냐고. 그래, 공부라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공부를. 근데 네가 공부도 안 하면,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는 안 해. 그러면 뭐야? 너는 그냥 공부하기 싫은 애인 거야. 공부하기 싫은 애. 그죠? 자, 그러면은 다 좋아. 근데 자기 직업이 이제 학생인데 자기 직업에 충실하진 않아. 나의 학생이 이제 해야 될 일이 공부인데 공부에 충실 않다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커가지고 네가 원하는 직업을 진짜 가지게 됐어. 그러면은 그때는 일을 충실하게 할까요? 선생님, 저는 어른이 되면 바뀔 거예요. 애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나도 그렇고, 나도 어렸을 때는 내가 지금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지만은 나중에 크면은 내가 이제 돈 벌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그 직업을 가지면 열심히 하겠지.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선생님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봐왔고, 그 다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봐왔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지금 공부하기 싫어. 네 직업은 학생이지만 나의 직업에 따른 해야 되는 일인 공부는 하기 싫어. 그러면은 네가 커서도 네 일을 가졌을 때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일 하게 될 때도 그때도 회사 다니게 되면은 어떻게든 회사에서 일 안 하고 도망치려 그러고 그다음 회사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그러고 이 일 어떻게 뺄라 그러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쉽게 하려 그러고 그게 습관이 돼 버려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다라는 얘기는 습관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만약 나중에 커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일반 회사가 아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정말 충실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네가 만약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잘 돼가지고 웹툰 작가가 됐어. 그러면은 과연 네가 그때도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재밌을까? 밤새 가면서 맨날 그림 그려서 이거 원고 마감일에 맞춰가지고 내야 되는데 웹툰 작가분들 요즘 인터뷰하고 그런 거 한 번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가 과연 그때도 그게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재밌을까? 어렸을 때 그 느낌일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다행히 선생님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럼 늘 좋을까? 선생님은 선생님 할 때 제일 힘든 일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 아침잠이 많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로만 떠들 수 있다면은 지금도 그냥 모든 게 다 좋을 수도 있어. 물론 그렇다고 내가 선생님이란 직업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재밌지가 않다는 거야. 네가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게임하는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야. 하루에 12시간, 14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잠 안 자고 게임만 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 네가 지금 공부를 하다가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하니까 게임이 너무 재밌고 1시간만 하고 끌라니까 너무 아쉽지. 하루에 14시간을 너한테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하루에 14시간만 게임하라고 해봐. 좋을 것 같아? 그럼 많은 애들 생각해서 와 진짜 좋겠다. 완전 재밌겠다. 예, 처음에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7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해. 과연 그러면은 지금 네가 게임 하루에 1시간 겨우겨우 하는 것만큼 재미가 있을까? 그리고 게임에서 진다고 너 이제 나 그만두래 일. 그런 부담감을 안고 계속 해야 돼. 항상 게임에서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 그러면은 과연 그때도 네가 그렇게 게임하는 일이 재미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가 네가 일단은 현재 직업이 학생인데 내 일을 충실하게 안 해. 이유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야. 그럼 도대체 너는 커가지고는 네 일은 똑바로 할 거냐고요. 예. 근본적인 문제부터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왜? 네가 지금 직업이 학생이니까. 예. 그게 먼저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애들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은 게이머 되고 싶어 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정말 팩트만 가지고 얘기할까? 선생님도 뉴스라든가 인터넷 보고 다 기사 찾아본 다음에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가장 최신 데이터가 아닐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는 팩트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네가 만약 게이머가 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게임 중에 가장 핫하고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제일 많이 있는 게 선생님 어릴 때는 스타크래프트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사실 롤이잖아요. LOL,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 롤의 전체 유저수 등록된 사람만 보면은 1억 2,500이래요. 예, 작년 기준으로 어마무시하죠. 전 세계에 거의 뭐 70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억 명이면 어마무시한 인구가 가입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당연히 가입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게임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롤을 하는 애들은 알 거야. 랭크전이라 그래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게임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좀 즐긴다. 시즌별로 즐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440만 명이야. 전 세계 440만 명인데 그 중에서 니네들 입장에서 굉장히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다.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다. 티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보통 다이아 정도는 돼야 되죠. 그럼 다이아가 약 상위 3%입니다. 내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해보니까는 약 13만 2천 명 정도 돼요. 13만 2천 명인데 그 정도만 되면은 니네들 입장에서는 와 진짜 좀 그래도 티어 높다. 잘한다. 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13만 2천 명 있어. 전 세계에. 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니네들이 이제 이 계급을 얘기했을 때 와 장난 아니다 하는 계급은 바로 마스터부터죠. 예,
마스터나 그랜드 마스터 뭐 챌린저 따졌을 때 상위 약 0.07%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위에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면 약 3,300명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그랜드 마스터 금화라든가 챌린저 등급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 마스터 등급 이런 데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최상위인 챌린저는 약 상위 200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지금 그러니까 1억 말고 440만 명만 놓고서 쳐도 퍼센트로만 따져도 어마무시하게 높은 퍼센트이죠. 물론 챌린저에 있는 애들이 프로게이머는 아니에요. 프로게이머들도 챌린저 아닌 사람 수없이 많다고 해요. 왜냐면은 챌린저까지 가려면은 이 롤 안에서 게임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팀전하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그 게임 안에서 랭킹전을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수치는 잘 봐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440만 명의, 그러니까 어쨌든 게임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440만 명 중에 3,300명 정도만 그래도 마스터라든가 그랜드 마스터 챌린저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롤 프로게이머 숫자 도대체 몇 명이냐? 지금까지 거쳐간 사람 다 포함하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고, 자료를. 그래서 안 찾는다고 치고, 그건 못 찾았다고 치고, 2019년에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데 이제 롤 하는 알기 전 제일 큰 대회죠. 제일 큰 대회에 후보 로스터 포함해가지고 이제 155명이 참가를 했어요. 아까 근데 우리 수치 몇 명이었어? 200명이야, 200명. 챌린저는 상위 200등이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155명인데 그 중에 41명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이거보다 훨씬 많아서 뭐 지금까지 네가 한국 사람 중에 프로게이머 2군이든 후보 로스터든 아무튼 프로게이머로 한 번이라도 등록된 사람 몇 명일 것 같아요? 많이 잡아도 내가 봤을 때 한 몇백 명? 몇백 명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롤 하는 사람 중에서 몇백 등 안에 들어야지 그나마 프로 게이머에 찍고라도 나올 수 있다고. 찍고 거기에서 탑 티어가 아니라 찍고 나올 수 있다고. 네. 그럼 도대체 네가 프로 게이머가 될 가능성은 몇 퍼센트로 봐야 되는 거야?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네. 계산하려다 내가 말았어. 그러면 프로 게이머가 됐어. 찍먹이라도 했다고. 찍었는데 프로게이머의 최저 연봉은 일단 2천만원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2천만원 대부터. 그리고 중상위 정도 랭커가 되는 사람들이 연봉이에요. 연봉이 6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고, 최상위 이제 몇몇이 몇 억부터 이제 정말 탑 티어를 찍은 사람은 페이커 같은 사람은 수십억에서 뭐 100억 받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를 가도 최상위권에 올라가고, 그리고 탑 1이면은 몇십억 이상 충분히 법니다. 예. 예를 들어 축구선수 전 세계 등록된 사람이 2, 3억 명이래요.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마추어 포함해서겠죠. 그러니까 축구 좀 찾다 했던 사람들 2, 3억 명이라는데 그 중에 프리미어리그 혹은 전 세계 탑 티어를 찍은 사람들 봐봐. 연봉 몇백억. 그 다음에 호날두는 이번에 사우디에 몇천억 받고 갔죠. 그럴 수밖에 없죠. 탑 티어가 되면 자기의 분야에서. 그거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고서도 어느 과학자든 아니면 뭐 회사의 CEO가 되든 어딘가에 탑 티어를 찍는다면 연봉은 몇 억 이상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너가 이제 항상 보고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나 프로게이머 할 거야. 나 게임 좋아하니까 프로게이머 될 거야. 할 때 항상 보는 게 누구야? 페이커지. 페이커만 보잖아. 그럼 네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 뭐야? 전 세계 1등. 그것만 보고서 야 엄마 아빠 설득할 때 이러잖아. 요즘은 프로게이머 되면은 수십억 수백억씩 번다고 엄마. 페이커라는 사람 막 들고 와가지고 이거 보라고. 그거는 뭐야 근데? 네가 저 440만 명의 랭크전에 참여하는 인간들 다 제끼고 1등 했을 때 얘기입니다. 예, 다 제끼고 1등 했을 때. 근데 너는 왜 그런 희망, 물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 좋지만은 사실 너도 알잖아 스스로가. 내가 탑 랭커 전 세계 1위가 될 수는 없다. 물론 그 와중에 되는 사람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 과연 공부가 그러면 어려울까? 전 세계에서 내가 1등 찍은 것보다? 1등 안 해도 돼요. 선생님 최상위권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네가 그 자기의 분야에서 최상위권 올라가는 게 과연 공부해가지고 그 클래스 안에 저 몇 억을 받기 위한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거랑 롤에서 몇 억을 받기 위해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거랑 과연 뭐가 어려울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어떤 애들 온다고 유튜버들 그냥 가가지고 막 떠들기만 하고 그러고도 돈 왕창 벌던데 선생님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유튜버는 좀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체 유튜버 숫자는 솔직히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고요. 2021년에 이제 소득 신고한 유튜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입이 있다라고 신고를 한 거죠. 물론 뭐 신고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3만 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3만 명의 이제 1년 평균 연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의 연봉은 933만 원이에요. 예. 근데 알겠지만 수입이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거의 유튜버만 전업으로 해야 돼요. 예, 다른 일 하면서 투잡으로 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 0.1%라고 불리는 뭐 0.01%일 수도 있지만은 27명의 돈이 1년 동안 6억 7천이래. 평균 27명. 그 중에는 몇십억 버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1, 2 막 찍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위 50%, 즉 대다수의 사람은 1년에 108만 원입니다. 저게 평균의 함정이죠. 예, 엄청나게 높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요만큼 위에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밑에가 다 같이 싸잡혀가지고 평균이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야 솔직히 1년에 1,000만 원 번다. 그것도 수익 있는 유튜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는지, 유튜버를 좋아하는 애라면은, 그리고 유튜버가 되고 싶다면 솔직히 그 정도 찾아봤겠지. 그것도 안 찾아보고서 유튜버가 되려 그랬다? 그건 넌 진짜 욕심이야. 욕심. 이기적인 욕심이고요. 그거를 찾아봤을 텐데 그렇게 돈이 번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대부분은 1년에 108만 원 수준 아래라는 거야. 예. 그럼 네가 만약 공부를 그래 안 했다고 치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우리나라 최저시급으로 봤을 때 한 달에 150에서 200 이상은 나옵니다. 최저시급이 지금 한 시간에 거의 10,000원이기 때문에 하루 5시간씩 5일 동안 일한다고 기준을 해도 8시간씩 5일 일해도 40시간이거든요. 예, 8시간이 5일이라면 40시간인데 그거 한 달이면은 4주로만 쳐도 160시간이야. 그럼 160만 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도. 근데 그것조차도 월급만 160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저시급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1년에 108만 원 버는 사람이 유튜버 중에서 대다수다. 예, 라는 거. 그것도 수입신고 한 사람 중에. 나머지는 수입신고조차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겠죠.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인 사람이면,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되려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니네들 해봐서 알잖아요. 그 사람들의 월소득 평균이 157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의 함정. 저 안에는 몇십억을 버는 사람이 껴있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 올라간다 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공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유튜버가 되는 거, 그래 게이머가 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알겠어요. 아, 그래도 저는 진짜 공부가 하기 싫단 말이에요. 뭐 공부로 그럼 성공하는 거는 쉽나요? 그럼 도대체 성공의 기준이 뭐냐가 중요한데, 공부로 성공한다. 물론 나중에 직업까지 본다면 굉장히 크게 봐야 돼요. 뭐 내가 원하는 직업, 그 다음 내가 행복한 직업, 내가 얼마를 버는 직업,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돼. 그거 다 빼고 그냥 니네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로 성공한 사람, 그냥 서울대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단순하게 서울대 간 사람. 서울대를 놓고 계산을 해볼게요. 서울대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 응시자 수가 우리가 많이 줄었어. 40만 명. 선생님 때는 한 50만 명 이상 됐던 것 같은데 4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대 정원은 아까 롤 랭크한 사람 440만 명인데 그거에 10%도 안 되네요. 자, 어쨌든 서울대 정원이 작년에 이제 뽑은 기준이 3,468명입니다. 3,468명. 생각보다 많이 뽑죠. 그러면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퍼센트만 놓고 보면 1%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니네가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서울대만 가요? 아니라고. 의치안으로 많이 간다. 의치안, 일명 의대, 치대, 한의대 많이 가잖아요. 거기 정원이 또 6,596명이에요. 걔네들도 쳐야 돼. 그거 가도 니네가 부모님이 와, 내 자식 고생했다 막 이러고 어디 밖에다가 떳떳하게 막 자랑할 수 있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치안이 정원이 6,590이야. 그리고 그거 말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 그래가지고 일명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 데에서 뽑는 게 또 2,160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합치면은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12,000명 정도가 됩니다. 12,000명. 그러면은 39만 명 중에서 12,000명 정도 안에 들어가면은 네가 밖에서 지금 여기서 근데 이제 몇몇 유명 학교들도 빠진 상태죠. 뭐 고려대, 연세대 이런 거 다 빼고서 순수하게 서울대랑 의치안이랑 그다음에 이런 이공과 특성화 대학만 했을 때도 12,000명이라고. 39만 명 중에 12,000등. 안에만 들어가면은 니네 부모님이 아이고 내 자식 막 이러고 너도 밖에 가가지고 나 어디 다녀 막 이러고 어깨 빡 올라가고 친척들한테 가서 나 공부 좀 했어 막 이러고 주변에서 막 과외해달라고 막 이렇게 오는 정도가 될 수 있는 게 39만 명 중에 12,000등. 네. 그러면은 대충 30만 명, 40만 명 중에 만등이라고만 해도 40분의 1이니까 2.5% 정도가 됩니다. 2.5%에서 3% 정도 안에 들어가면은 네가 어디 가서 공부를 어깨 딱 올리고 뻗대고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사실 스카이라든가 타대학에도 서울대 말고도 인기 학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치안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2만 명 이상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전체 수능 인원 중에 5% 이상만 되면은 네가 어디 가서 이제 뻐길 수 있는 나 공부 좀 했다 라고 뻐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프로게이머, 프로 유튜브, 그 다음에 아니면 전업 유튜버, 이런 것들 따지는 것보다 봤을 때 퍼센트로만 놓고 봐도 상대도 안 될 만큼 공부로는, 그러니까 공부의 성공을 그냥 대학교 입학으로만 봤을 때 공부로 성공하는 게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네가 괜히 지금 어설프게 게이머 하겠다, 유튜버 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서 공부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네가 공부를 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